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오전장 미리 모기 시간입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아우, 너무 춥네요, 오늘. 서울은 뭐 체감온도가 영하 한 13도를 아침에 찍는다라는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출근길이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겨울이기도 하고요. 이제 완연한 연말에 이제 막바지네요. 이제 12월이 어느새 이제 셋째 주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2020년이 끝이 보입니다. 그죠? 이쯤 되니까. 이제 거래일로 따지자면 뭐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한 2, 3일 정도 남았네요. 거래일로 따지자면. 그래서 2020년이 이제 진짜 마무리가 돼 가는구나 라는 체감이 되는데, 자, 일단은 이번 주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벤트,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한국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잘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의 변동성에 비할 바는 못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제는 우상향보다는 이제 보합 잘 했을 때 이제 보합이 이제 우리의 가장 이제 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가정하기보다는 잘 풀렸을 때 보합, 잘못하면 큰 낙폭이 한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일단 시장에 대한 시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린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니까 언제든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경계감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땐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특별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뭐 전체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좀 혼조세입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성이 안 나와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대형주를 공략할 때도 대형주들이 전부 다 쭉쭉쭉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하기보다는 수급 섹터만 재미를 본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급 섹터 어느 섹터로 이제 돈이 도는지 이런 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면 좋고요.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남겨두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뭐 시장 특이점이라는 건 딱히 크게 없고요. 뭐 한 가지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은 이제 요 부분입니다. 환율 부분. 자, 환율이 1082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090원대까지 다시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때 다시 올라가는 방향이 잡히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빼기 너무 좋은 환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됐을 때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우린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번 주가 좀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80원 정도가 이제 최저점이었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조금 환율이 올라가는 레이스가 몇 주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역시나 이제 코로나인데, 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감염자 기준이 이제 일요일에 발표된 내용인데 1030명 일일 확진자 수가 이제 1000명을 돌파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심리적으로도 공포스럽죠. 이렇게 1000명이 하루에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적이 없었는데 1000명을 넘게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다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역이 뚫린 거 아니냐부터 해서 이제 백신이 언제 돼 이런 이제 공포가 굉장히 좀 커지죠. 그래서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 부분을 600명, 900명, 1000명이 뭐 어마어마하게 경제 타격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적으로 상향했을 때는 기업체들에도 타격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주는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해야 될 요소가 많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의 백신 접종이 절차가 모두 다 승인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게. 그래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제 FDA 승인, 그리고 긴급 사용과 이제 접종을 승인할 수 있는 이제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승인까지 모두 다 승인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빠르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라는 게 이제 뉴스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의 싸움이 이제 막바지로 와 가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전히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왜냐면 이제 일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
백신을 지금 투여한다고 해서 당장 이게 낮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오히려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일일 확진자 안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게 백신 투여 이후에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 백신을 투여받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고, 이런 면역을 형성한 사람 수가 일반 집단에서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야 이게 면역 효과가 나타나요.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접종을 꾸준히 진행을 해서. 근데 이제 막 시작했다 보니까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시장의 실망 요소로 작용을 해서 강한 조정의 빌미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조리 보고 요리 봐도 좀 조심할 요소들이 많구나. 지수가 올라주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오른다를 전제로 둔 건 아니고 조금은 이제 몸을 사리면서 이번 주를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걸로 시장 상황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언제나 보는 패시브 종목들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뭔가 뉴스에 맞춰서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은 딱히 보이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패시브 종목들 지켜볼 거고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한번 전체 종목들 브리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섹터의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원익 IPS까지 볼 건데, 자, 여기 조금 특이점 나오고 있어요. 이제 장중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자, 고점 부분에서 자금을 넘기는 흐름들 조금 나와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이 많이 장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드는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는 자금을 좀 적극적으로 한 이틀 정도, 지난주 금요일 정도는 강하게 집행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자금이 이제 양쪽의 쌍매도로 외국인 기관이 자금을 빼고 있다는 건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리 코스피 대장주에서 자금이 빠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반도체 섹터에서 자금을 조금 빼서 다른 섹터를 회전시킨다라는 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지수 전체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가 두 번째 가능성이 되겠죠. 지금은 뭔가 지수 전체에서 빼는 흐름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코스피 대장주, 증시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 섹터에서는 대장주들이 자금이 조금 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걸 보게 되면 기관이 자금 넣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로 빼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위험 신호라기보다는 우리는 조금 참고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 수급을 받으면서 이번 구간에 이제 슈팅을 할 수 있기도 좋은 자리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SNS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편입이 확정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금 흐름도 좋고 추세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자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넣은 곳도 있기 때문에 고점 구간 잘 유지하고 지수만 잘 유지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슈팅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고 기관들이 자금을 넣는 손바뀜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손바뀜 구간에서 그렇게 막 주가가 크게 밀리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바꿈이 잘 일어났을 때는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국인 자금이 빠진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식으로 자금을 어느 주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을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받는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주가가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금 흐름에서는 특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는 조금 다른 흐름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아직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좀 넣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구간을 현재적으로 자금 흐름만으로 봤을 때 이번 구간에서 바로 끝낸다라는 흐름은 아직은 관측되고 있진 않구나라는 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 들어가 볼게요. LG화학부터 포스코케미칼 볼 건데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자금 흐름이 조금 빠져나오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하루를 빼고는 이제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최우선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급 흐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많이 조심해야 돼요. 다행히 개인만 매수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관도 함께 받고 있구나. 기관이 지금 총알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이제 리밸런싱 이후에 자금을 밀어넣고는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은 이제 수급이 꼬일 여지도 많다라는 게 이런 종목들, 주요 종목들 찝어보면 계속 나오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밀어넣고 있는 방향이 아니고 조금 돈을 빼고 있는 구간이구나. 삼성 SDI도 강하게 나타나죠. 기관 정말 대형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조심해야 될 포인트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괴물같이 들어오네요. 네, 정말 괴물같이 들어옵니다. 2차 전지에 수소 테마까지 붙어 있다 보니까 자금 흐름에서는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앞에 만들었던 정고점을 뚫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데 주체적으로 작용한 기관 자금, 메인 자금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대로 밀어내리기보다는 한번 슈팅을 만드는, 이제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슈팅을 한번 만들고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이번에 이제 추세적인 수급 흐름이나 아니면 차트 추세로 봤을 때도 한번 20만원 선 정도는 다시 한번 도전해줄 가능성이 꽤 있겠구나라는 건 조금 기대해보고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할 때가 아무래도 가장 좋겠지만 이 친구들이 쌍매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붙었을 때도 그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발사는 안 나왔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구간에 이제 외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 자금도 꽤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패턴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지수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나설지라는 걸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상으로는 그래도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자금이 다 빠져나가진 않고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우주국까지 날아가 버렸죠. 리뷰했을 때 우리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목표가로 9만원을 집었었는데 10만 9천원까지 갔어요. 멀리 떠났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버렸는데, 이제 권리락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앞쪽 구간에서 이제 그 유상증자 권리락에 해당하는 자금들, 권리락을 받아서 평단을 최대한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자금들은 여기서 이미 다 들어왔고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했는데, 여기 구간부터는 이제 그런 메리트는 사라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슈팅이 더 뻗을지 말지는 사실 주도하고 있는 세력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수급 흐름상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점이 나옵니다. 사고 팔고 물량을 더 쌓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적극적으로 요구가는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금 흐름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주가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정리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 스윙 종목들로 보고 있는 SK케미칼부터 현대차 지켜보게 되게 되면, SK케미칼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죠.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이 계속해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뉴스상으로도 크게 재미를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흐름에서도 그렇게 재밌는 포인트가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기관이 조금씩 자금을 받아주고 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고요. 구간 내에서 들어왔다 팔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운이 안 따른다라고 한다면 한 35만원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이 구간이 좀 LG화학이 발산이 나오기 전 구간의 매동과 이런 재료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거 참고하셔서 대응하면 좋고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해서 자금을 너무 과하게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대응은 굉장히 이제 패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를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비덴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종목들 중에서 가장 짜릿한 종목 중에 하나죠. 네, 비트코인 관련주고,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기술투자와 함께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덴트는 이제 빗썸 쪽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두나무를 통해서 이제 업비트 쪽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간으로 해서 그 비트코인 시세가 좀 가파르게 튀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자체가 좀 세게 나올 수가 있는데, 하락 구간에서 우리기술투자도 그렇고 비덴트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비트코인이라는 통화가 관심을 끄었을 때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거래소는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들 이번에 돈 많이 벌기 좋은 시점이구나 라는 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서 눌림목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다든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흐름상으로는 눌림목을 충분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재료에 대응해서 조금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매매가 되시는 분들만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LG 이원은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달스탁에서는 공식 매매에서는
익절을 모두 다 했습니다. 17만원 위에서 올라온 구간에서 결국은 다 익절을 해버렸고요. 다음은 이제 다음 추세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있는데 자금 흐름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만들고 있는 박스에서는 발산이라는 게 제대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앞에 이제 특이점을 한번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그대로 좀 부질없이 밀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16만원이 다시 깨지게 됐을 때는 조금 추세가 완전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지난주에 아주 신세계로 떠났습니다. 네, 신세계 라인이라 그런가 신세계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야,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오전장 미리보고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요 구간이었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네요. 그죠? 정말 멀리 왔습니다. 근데 이게 연봉으로 해서 이렇게 멀리 보게 되면 이 친구가 회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주라든가 이런 소비주들은 나중에 이제 포텐셜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 계속해서 뻗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높이 올라왔구나. 근데 뭐 큰 포텐셜로 봤을 때는 아직 갈 게 남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수급 흐름상으로서는 뭐 특히 딱히 뭐 조심해야 될 여지도 없습니다. 굉장히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화장품 쪽 아모레퍼시픽 흐름이 굉장히 좋구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구간을 뚫고 열심히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 흐름상으로는 뭔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금 밀어넣었던 걸 조금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게 기관이 지금 힘을 조금 보태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온 자금 규모로 봤을 때는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의 자금들 바통을 이제 기관이 이어받으면서 소비주 레이스 하는데 호텔신라에 좀 많이 개입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리비트 잡아드렸던 이제 10만원 구간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의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고 방탄 관련주기도 하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수급 흐름이 딱히 살아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쪽 섹터가 지금 포텐셜이 굉장히 크거든요. 판호가 뚫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아직까지 게임 섹터에 이렇게 수급이 이렇다 할 만큼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좀 선택받은 종목들만 가고 있고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아직 좀 만들고 있는 중이구나 생각하면서 타점을 좀 골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급 흐름에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긴 힘들다. 다만 이제 재료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포텐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파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금 흐름을 보게 됐을 때는 외국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15만원까지 눌림목이 내려왔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차트 추세를 이제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한 흐름 만들었는데 지금 기관들이 좀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도 나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밀어넣은 상황에서 기관 자금까지 보태진다라고 한다면 앞서 발산 나오기 시작했던 이런 구간처럼 좀 멋진 시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장기 우량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즐겁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녀석 지금 굉장히 냄새납니다. 우리 이제 장기 투자의 3대장이죠. 우리 가치 투자 3대장, 수달의 가치 투자 3대장, 이마트, 안트로젠, 원방테크인데, 자,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구간 지납니다. 외국인 자금들이, 이 내려오는 계속 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발상 없이 물량만 계속 쌓았거든요. 근데, 이번 구간에서 조금 특이점을 점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배열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재료를 붙일지 모르겠지만, 재료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재료 없이도 한번 슈팅을 만들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주목을 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까지 굉장히 좋은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 지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가치 투자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최소 여기 이상입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어차피 우리가 목표하는 구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고요. 자,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이 없어요. 가치를 믿고 천천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특이점이랄 것도 없고 해석할 만한 요소도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음악 테마만 안 엮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사랑하고 기관도 사랑하고 외인도 사랑하는 종목. 그래서 이걸 재료를 보고 가야 될지 수급 흐름을 보고 가야 될지 참 애매하기는 어려운 종목인데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금 흐름상으로도 너무 끔찍할 만한 악재 요소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은 조금 만들고 있구나. 눌림목 구간에서 외국인이 조금 익절을 좀
조금 강하게 하고 있구나. 요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수급 상황으로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T랑 5G 섹터 볼게요. 카카오와 네이버 볼 건데,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익 구간 딱 졌다가 다시 평단까지 내려왔죠. 근데 수급이 완전 꼬였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 이탈이 있긴 했는데 완전히 이제 추세를 부셔버리는 그런 흐름이라고까지는 볼만한 부분은 아니고 다행히 기관이 물량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이번 구간을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좀 지수만 좀 도와준다. 아니면 IT 섹터 강세로 이제 섹터 수급을 좀 도와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40만 원 이상까지 아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39만 5천 원 부근까지 친 게 최고치인데 조금 이왕이면 한 40만 원 한번 뚫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흐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이버랑 카카오랑 수급 흐름 결국 좀 비슷하죠. 들어올 때.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금 규모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재미를 본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섹터라는 거, IT 섹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흐름 상으로는 지금은 네이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름폭이 작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5G 섹터입니다. 에이스테크와 KMW 우리 주요하게 보고 있는데, 자, 에이스테크는 정말 징그럽게 안 갑니다. 정말 징그럽게 안 가요. 이게 트레이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타점이거든요. 이평선이 다 모이는 이제 아래든 위든 방향성이 나올 텐데 수급 흐름상으로는 지금 일단 외국인 자금들이 요 구간에 갇힌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만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한번 쏘는 방향이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래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흐름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좋은 흐름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뻗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상향 흐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자금 흐름상으로는 기관이 굉장히 좀 자금을 어느 정도 이제 넣기 시작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신풍제약까지 볼 건데, 자, 일단은 뭐 CMO라든가 약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쪽 섹터에서는 자금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차트 자체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삼바에서 자금이 좀 많이 이탈을 했어요. 외국인 자금이 크게 이탈을 하고 이 물량을 이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을 전부 다 이제 개인이 받아갔는데, 자, 수급 흐름상으로는 별로 안 좋죠. 근데 기관이 이제 변수입니다. 기관이 지갑을 이제 막 열기 시작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매수를 계속해서 붙여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구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구간이 박스권 하단이 될 수가 있고, 기관마저 외국인과 함께 다시 차익 실현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이번 구간 한번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금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고요. 셀트리온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담감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한 기술적 매매이기 때문에 뭐 수급 흐름상으로도 이미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쪽 섹터는, 이쪽 종목들 좀 조심하면 좋겠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계열사 전체가 굉장히 여러 개거든요. 녹십자셀, 녹십자 랩셀,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웰빙, 뭐 녹십자 MS 많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계열사들 전부 다 수급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이제 기관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무언가 이제 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구간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녹십자 시리즈, 녹십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녹십자 셀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런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 있겠다.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 다 하고 자금이 회전하면서 다른 이제 바이오 이제 그룹사들 쪽으로 돈이 엉겨간다 그러면 녹십자 조금 유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미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원하게 한번 했죠.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기 좋은 구간이니까 당분간은 조금 조심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번 주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슈팅이 나오기 굉장히 좋아요.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좋고 아래쪽에서 갇혀있는 자금들이 해소를 하나도 하지 못했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 지수 편입 주는데도 불구하고 좀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조금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 주요 바이오 종목이구나. 그래서 바이오 종목 매매를 좋아하신다면 알테오제는 관심 종목에 이번 주에 꼭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오락가락하고는 있긴 한데요. 앞에 이제 상승구간 만들었던
밀어넣었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재미를 하나도 못 본 상황이고요. 조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 그래서 손바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을 하면서 상향을 하는 게 가장 강한 상승 포텐셜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상향을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만들어놨던 이 아래 꼬리를 다시 깨지 않느냐 아니면 다시 깨버리느냐, 이 흐름이 단기 추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손절선을 이제 17만원 근처로 잡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기술적 매매로 할 때, 매매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 언급을 드리고는 있어요. 장중에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갇힌 상황에서 하나도 재미를 못 본 상황에서 우하향을 했기 때문에 계속 차익 실현하고 있었던 개미들이 엄청나게 재미를 봤습니다. 정말 떼돈을 벌었어요.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16만원, 여기서 자금을 계속 밀어넣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근데 여기서 슈팅이 나서 여기 16만원을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외국인도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금 흐름을 밀어넣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1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차익 실현에 나선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보이진 않지만, 이 친구들은 충분히 지금은 재미를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구나라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외국인 자금이 다 털려나가고 나게 됐으면 이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좀 특이점으로 받아준 게 있기 때문에 막 단기간 내에 완전 뭐 하한가가 나온다 이런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조금 힘이 빠지면서 우하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상향만을 생각하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기관이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강하게 나서고 기관이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관심 종목들 모두 다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